사도 끝이 없는 출산 준비물. 진짜 뭐부터 사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저도 첫째 아이 때 베이비페어도 가보고 사라는 거 다 사봤는데 완전 돈 낭비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때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샀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엑기스 출산 필수템 완전히 마스터하실 거예요. 어떤 건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출산용품 미리 다 사둘 필요 없어요. 일단 꼭 필요한 것부터 사고 이후에 그때그때 필요한 건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럼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물품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넷 저고리, 우주복, 속싸개, 모자, 손싸개, 양말. 저는 첫째 때 준비해두고 못 입힌 옷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어요. 신생아 옷은 초반 1-2달 동안 입을 옷을 준비해두고 나머지는 아기의 성장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집에 오면 당연히 잘 곳이 필요하니 아기 침대는 미리 사두는 게 좋겠죠? 첫째 때는 맥시멈으로 고급 브랜드 아기용품을 주로 샀었는데 그때 스토케 아기 침대를 샀었어요. 저는 바퀴가 달려서 안방과 거실을 옮겨 다닐 수 있고 타원형 디자인의 모서리가 없는 아기 침대를 사고 싶었거든요. 비록 스토케가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지만 저는 첫째, 둘째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아기 침대는 당근에서 스토케를 포함해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젖병 소독기인데요. 저는 해님 젖병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컨디션 좋은 제품 당근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구니 카시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집에 데려올 때부터 사용해요. 대략 6개월 정도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주변 지인에게 물려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기 거즈 수건, 밤부벨베가 유명하고요. 천기저귀, 목욕 수건이나 아기 트림 시킬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손세정제, 아기 면봉, 브라운 비접촉 체온계, 아기 손톱 가위, 손톱 트리머가 있으면 편리하고요. 기저귀 정리 트롤리는 급하게 필요하진 않지만 정리정돈하게 좋아요. 다음으로 백색 소음 사운드기는 백색 소음을 포함해서 파도 소리, 물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있어서 아기 재울 때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더블하트 젖병은요, 국민 젖병으로 가장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젖꼭지는 출산 후에 혹시나 이른둥이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산모용으로는 모달 소재의 네이, 특히 저는 편안한 레깅스가 좋았는데요. 최소 100일간은 찬바람이 들지 않게 몸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해 주시고 양말을 잘 신어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조리원에서 구입하면 좋은 물품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기저귀, 물티슈, 쪽쪽이, 젖병 세척솔, 젖병 집게, 스와들미. 이거는 아기들이 팔을 왔다 갔다 하는데 무로 반사 방지에 도움이 되고요. 깊은 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초점책, 수유 쿠션, 수유 시트, 비판텐 연고, 아기 욕조, 목욕 클렌저, 아기 로션, 수유 브라, 수유 패드, 모유 저장 팩, 유축기, 이건 대여 가능하고요. 수유 등을 사용할 때는 불빛이 바닥에 낮게 깔려 있어야지 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를 허리에 앉힐 수 있는 힙시트가 있는데 이건 옵션으로 생각하시고요. 유모차는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살 경우에는 바구니 카시트와 호환되는 걸 사면 좀 편리하고요. 호환이 안 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출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저는 첫째는 한국에서 출산을 했고요. 둘째는 미국에서 올해 출산을 했는데 첫째 때는 제가 임신 초기에 피가 비쳐서 입원을 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34주의 아기를 조산으로 낳기도 해서 자연분만으로 되게 힘들게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저랑 아기의 그 상태가 되게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특별하게 케어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미국에서는 둘째를 임신한 후에 제가 이미 그 전에 첫째 때 조산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노산이라 병원에서 저를 고위험 산모로 분류를 해줬어요. 그리고 2명의 의사를 연결해줬는데, 한 명은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고 또 한 명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하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초고위험 산모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노산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병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정도로 관리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여튼 미국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병원에서 초음파, 심장 박동, 그리고 의사 선생님 진료 등의 검진 스케줄을 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의료보험과 다르게 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내가 자주 가는 병원에서 받는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서 병원을 가고 또 치료를 받는 게 아주 꼼꼼하고 케어도 잘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의 출산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일단 한국은 의사 선생님과의 진료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1대1로 충분한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초음파를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세요. 초음파 선생님이 따로 계신데 거의 20분 동안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주시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출산한 곳이 플로리다여서 여기는 LA나 뉴욕보다는 좀 더 한가하고 좀 약간 시골인 편이라서 더 친절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출산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산후조리가 편하다는 점. 이거는 진짜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첫째 때는 한국 음식도 잘 먹고 맨날 미역국, 보양식 맨날 챙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진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한국 스타일로 산후조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이 한국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출산 과정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개인적으로 미국 병원에서의 출산이 더 프라이빗하고 내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잘 케어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미국에서의 출산 비용이 서류상으로는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거의 1억 가까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의료보험으로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사실. 다음에 미국 의료보험과 관련된 꿀팁 영상도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난치병, 어려운 수술일수록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질적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나라는 감기나 가벼운 병을 치료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예비 육아맘들,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화이팅!